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입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23년 주목할 기술로 지속가능성을 꼽았죠. 현지 시각으로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23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지속가능성입니다. 오늘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K-워터관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 기술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ESG와 지속가능성은 2023년 모든 전략기술 트렌드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갈수록 소비자들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투자자들 역시 수익과 매출만큼이나 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우선순위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 기술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CES 2022에 이어 올해도 지속가능성이 주요 화두가 된 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올해 행사 주제를 아예 모두를 위한 인류 안보로 잡았는데요. 친환경을 넘어 식량, 에너지, 전염병 등 전 지구적인 과제인 인류 안보 가치와 결합된 혁신 기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농기계 회사 존디어의 존 메이 CEO의 CES 2023 기조연설입니다. 가전 박람회에서 농기계 회사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언뜻 이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농업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과 식량 안보를 구현하는 것이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기업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CES에 참가하는 국내 대기업들도 지속가능성을 주요 테마로 잡고 있습니다. SK그룹은 탄소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관계사 제품과 기술을 CES 2023에서 총망라에 선보였고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CES에 참가한 현대중공업그룹은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주제로 에너지 절감 기술, 친환경 저탄소 연료 기술 등 미래형 선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고요. LG전자도 전시장 내 ESG존까지 별도로 운영하며 전사적 탄소 중립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물, 바로 수자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사막화로 물은 고갈되는 반면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과 에너지, 식량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점입니다. 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다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반대로 식량 생산과 자원 채굴, 정제, 냉각 등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물은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물이 갈수록 희소한 자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영역만 고려해서는 자칫 자원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재생에너지 1위 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경영가치를 물, 에너지, 도시, ESG 넥서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넥서스는 상호 연계의 개념입니다. 즉 물만 바라보는 단편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와 식량, 환경과 도시 등 각 분야를 하나의 고리로 인식하고 수자원의 집약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력,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전환과 탄소 저감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데요. 댐, 상하수도, 정수시설 등 그동안 축적한 물관리 경험과 노하우에 첨단 센서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국내 유일 물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 등을 활용해 물산업 스타트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CES에 참가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인데요.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레카 파크관에서 그간 물심양면 지원해온 14개 물산업 스타트업들과 함께 K-워터관을 운영 중입니다. 물, 에너지, 도시 3개 주제로 부스를 꾸렸는데 이들 중 7개 회사가 CES 2023 혁신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산업은 생활과 공업에 필요한 용수를 생산해 공급하는 산업이나 발생된 하수와 폐수를 처리하는 산업을 뜻하는데요. 수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도시개발 관리, 자연재해 방지, 수력 발전, 하천 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면서 새로운 물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죠. 하지만 국내에서 물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생소한 분야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전문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현실화가 어렵고요.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실증도 쉽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다 보니 투자업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 물관리, 물에너지, 스마트시티 등의 영역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전국의 현장과 연구시설 등 121곳을 테스트베드를 위해 개방하고 내부 전문가를 매칭해 기술 공유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거죠.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출자한 펀드와 연계해서 투자 유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 유망 사내 벤처팀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창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올해 CES K-워터관에 함께 참여한 스타트업 중 3곳이 사내 벤처 지원을 통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함께 온 14개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K-워터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4년까지도 K-워터하고 함께 코워크를 하면서 기술도 발전시키고 판로도 개척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최종 목표는 판로가 확보가 되고 그것이 매출로 연계가 되는 거겠죠. 거기다가 투자까지 받으면 아마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간 기업들은 바이어들 그리고 VC, AC를 상대로 해서 피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바이어들과 1대1 미팅을 하면서 매출로 연계시킬 기회를 아마 찾게 될 것 같습니다. 혁신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하고 그것이 기술적으로 시장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개념 검증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멘토링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통한 기술 검증 그리고 투자 유치, 판로 개척까지 스타트업이 성공적으로 론칭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전 사업 주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물산업 정책 펀드를 지난 18년부터 5년 동안 차곡차곡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4,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는 물산업 분야의 금융 토대를 만들고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K-워터는 22년 디지털 물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인 워터라운드를 론칭을 했습니다. 혁신 솔루션에 대한 초기 구매자로서의 역할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 먼저 써보고 그걸 또 외부에 확산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산업 분야의 혁신 솔루션을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열정과 의지 정말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저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POC 개념 검증부터 시작해서 저희 전담 인력과 처음부터 함께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관련 현업에서의 코칭 그리고 테스트베드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K-워터는 대한민국 물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력 기업들이 성공을 한다면 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K-워터도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함께 대항으로 나가시죠. 현장에서도 K-워터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K-워터관을 통해 CES 2023에 참가한 국내 물산업 스타트업들을 보다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